안녕하세요. 친절한 영어 재수강입니다. 이번 시간은 많은 수험생이 가지고 있는 고민 2탄. 선생님, 영어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선생님, 영어 점수의 등락폭이 너무 커요. 한 번은 80, 90, 한 번은 60, 70. 선생님, 왜 그럴까요? 이런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강의하면서 여러 많은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서로 얘기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고민을 같이 해보고, 그러면서 아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구나. 수험생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또는 점수의 등락폭이 큰 이유는 수험생마다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각 수험생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하, 선생님 저는 문제점 1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문제점이 2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문제점이 3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마도 자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문제를 확인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치?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문제점 1입니다. 이거는 아마도 다른 과목하고도 겹치는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 문법과 어휘와 독해가 있는데 내가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이 있죠. 조금 더 들어가면 문법 내에서도 내가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휘도 내가 잘 아는 어휘와 잘 모르는 어휘가 있을 거고, 독해도 주제 문제는 잘 풀지만 빈칸은 풀리지 않는다 등등의 각각의 파트별로도 다양하게 자기의 실력이 다르겠죠. 그래서 나에게 유리하게 문제가 나와주면 점수가 높고, 내가 약한 부분이 조금 어렵게 나오면 점수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냐 하면, 문제 1은 어휘, 문법, 독해 파트에서 내가 해야 할 바를 명확히 정하고 그 부분을 익숙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휘의 일정 부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범위를 정해서 반복시켜 놓으면 점수가 안정화되고 점수가 오르겠죠. 문법 1과에서 18과까지 동사의 수부터 품사론까지 내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각 과별로 명확하게 해놓으면 점수가 안정화되겠죠. 독해 파트로의 주제, 빈칸, 내용일치, 순서, 문장 넣기에 각각의 유형별로 풀이 방식이 나의 것이 되면 점수가 안정화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파트든 내가 유형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점수가 안정화됩니다. 이건 역시 다른 과목과 동일하죠.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영어는 조금 더 포괄적이죠. 그러니까 끝나는 과목이 아니죠. 다른 과목도 물론 포괄적이고 끝나지 않지만 영어는 영어의 바다, 어휘가 끝이 없죠. 문법 들어가고 파고 들어가면 끝이 없죠. 독해, 그 많은 단어들, 그 많은 독해 유형들 끝이 없어요. 다만 우리 수험생이 해야 될 수업 영어는 명확하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같이 해나가면 점수가 올라오기가 쉽고 점수가 안정화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면, 함께 명확하게 정해놓고 해나가면 점수가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두 발짝씩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범위를 정해놓고 익숙하게 만들어 나가면 점수가 안정화되면서 점수가 따라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 2. 영어 점수의 등락폭이 크고 영어 점수가 나오지 않는 이유. 그거는 제가 수험생들하고 많이 이야기하면서 느낀 건데, 영어는 다른 과목과 다른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냐 하면,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영어는 문법 문장이 동일하게 같은 문법을 묻지 않아요. 영어 독해 지문은 간혹 어쩌다가 한 번씩은 같은 지문을 접하게 되지만, 같은 지문을 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휘 마찬가지, 동일한 어휘를 묻지만 동의어가 바뀌거나 문장은 당연히 바뀌죠. 즉
같은 문장을 가지고 같은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과목도 어느 정도의 활용이 되지만 적어도 같은 단어와 같은 문장을 쓰죠. 영어는 완전히 다른 문장과 다른 지문을 씁니다. 이게 영어의 고유한 특성이에요. 어떤 특성이냐 하면 활용하는 힘, 그러니까 응용하는 힘을 키우는 게 더욱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암기하고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막연한 암기보다는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것이 된 상태에서 문제에 적용시키는 힘, 그게 필요해요. 쌤, 그러면 응용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쌤이 아주 강조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려운 문제를 마구마구 풀면 점수가 오르면서 실력이 안정화되는 게 절대 never 아니에요. 뭐냐 하면 기본 원칙을 활용을 시켜서 반복시키면 응용하는 힘이 커져요. 어려운 문제를 자꾸 부딪히면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두려워지고 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영어는 활용하는 힘이 훨씬 더 중요하게 큰데 활용하는 힘을 키우려면 원칙을 자꾸 나의 걸로 만들어야 돼요. 수학 공식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듯이 문법, 어휘, 독해에서 풀이 방식을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는 그 공식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사, 동명사, 분사, 문법 파트에서 이런 유형의 공식을 나의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다른 유형에 적용이 될 수 있게끔 확실하게 나의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는 활용하는 힘을 키우는 게 필요하니까 문법을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아하, 이 파트를 공부하는 이유, 이 파트는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공부하는 거고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서 나오게 될 거야를 예측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독해 마찬가지예요. 주제 문제 풀 때 주제문이 아하, 이 지문에서는 주제문을 이런 식으로 배치했네. 아하, 앞에 일반적인 명제를 적어놓고 예시의 문장을 들어서 아하, 독해 지문을 구성했구나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방식을 공식으로 나의 것으로 명확하게 만드는 것, 이게 영어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이게 되어야지만 영어 점수가 올라오면서 안정화됩니다. 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더 쉬워요. 뭔데요, 쌤? 그러니까 활용하는 힘만 키우면, 활용하는 것이 나의 것이 되면 어떠한 유형의 문제도 풀리는 거예요. 활용한 힘을 키우되 명확해야 돼요. 공식을 아주 장황하게 허트리면 안 되고 명확하게 공식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시키면 영어가 아주 재밌어요. 문제 2. 뭐라고요? 영어는 활용하는 힘이 필요한데 공식을 명확히 하자. 수학 공식처럼 문법과 독해의 공식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어휘도 풀이 공식이 있죠. 그 공식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적용시켜 나가는 연습을 하면 영어 점수가 안정화되면서 고득점을 받게 됩니다. 문제 3. 문제 3. 영어 점수가 나오지 않는 이유, 영어 점수의 등락폭이 큰 이유. 실전과 연습은 다르다. 그러니까 영어라는 과목의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인데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아요. 실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5과목을 가지고 실전처럼 연습하기. 영어만 따로 푸는 연습도 실전 연습이 아니다. 쌤 20문제 같이 푸는데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긴 하겠지만 영어 20문제 푸는 것으로는 시험장과의 동일한 환경이 아니다. 시험장하고 동일한 환경 조건을 만들기. 5과목을 가지고 실전과 동일하게 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이래요, 솔직히. 쌤 5과목 중에 영어를 먼저 푸니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쌤 다른 과목을 다 풀고 영어를 풀었는데 영어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점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쌤.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 쉬웠을 때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다른 과목이 조금 어려웠던 거예요. 다른 과목이 좀 어려워서 두뇌가 약간 피로해진 겁니다. 여러분이 못 느끼지만 두뇌에 집중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조금 지쳐진 상태에서 영어 문제를 풀면 점수가 안 나와요. 실전처럼 풀기. 5과목을 시험장에서 푸는 것처럼 연습하기. 이건 이제 물론 지금 당장은 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직은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다만 이제 서서히 해나가야 될 부분은 분명히 맞아요. 실전과 동일한 상황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명확해야 돼요. 이건 문제 2와 마찬가지인데 명확하게 자기의 방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약간 더 피곤한 상태에서도 점수의 등락폭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더 자기 것이 되어야 돼요. 내가 명확하게 알면 조금 피곤해도 문제가 없겠죠. 사실 그래요. 암기 과목 같은 경우나 또는 다른 과목, 여타 과목, 그거 빼고요. 그런 과목들은 약간 피곤해도 여러분이 익숙하니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영어는 여러분이 대체로 우리 많은 수험생이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모르니까. 명확하게 되어지면 약간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험장하고 동일한 조건 상황 내에서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예, 그게 안정화되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수험생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죠. 완벽한 건 없어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나가는 과정 속에 있을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아하 이런 식으로 하니까 되어갑니다 선생님 이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발전되어지겠죠. 문제점을 찾고 해결해 나가겠죠. 이게 정답입니다 라는 건 없지만 정답에 다가가게 될 겁니다. 실전과 동일한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그게 문제 3의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여러 영어 점수에 높이는 방법, 여러 가지 해결책들은 저와 수업하면서 저와 함께 명확하게 영어의 공부 방식과 해결책을 같이 풀어나가면 영어 고득점이 따라올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험생이 가지고 있는 고민 3탄이 아니고 조금은 가벼운 주제, 가벼운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수험생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힐링 시간? 그것도 좋고 또는 연애 고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노량진에서 맛있는 음식 또는 합격생과의 만남? 여러 가지 가벼운 주제들이 많죠. 다음 시간에는 수험생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니라 즐거움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